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 노력하는 저탄고지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방송 저자세의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메이입니다. 안녕하세요, 키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만 코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도대체 비만의 궁극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를 할 예정인데요. 비만의 원인은 호르몬의 체지방 조절 기능에 이상이 생긴 결과라고 하면 요 호르몬들 대체 뭘까 좀 궁금해지는데 많이 들어보신 거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인데 요거는 이제 배가 고프다는 신호를 주는 호르몬이에요. 또 이것도 많이 들어보신 호르몬이에요. 렙틴. 얘는 그렐린이랑 반대로 배가 부르구나 라는 신호를 주는 호르몬이에요. 고마무라. 네, 맞아요. 펩타이드 YY, 콜레시스토키닌이라는 것들도 이제 렙틴이랑 비슷한 포만 신호를 주는 호르몬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굉장히 정교하게 지금 계속 조절 중이라는 거.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방 안의 온도 이야기 잠깐 했잖아요. 온도 조절기. 네. 체중에 대한 세팅도 이 온도 조절기 생각하시면 되게 비슷한. 설정된 체중값이 높으면 결국엔 살이 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궁금하죠? 도대체 그러면은 설정값은 어떻게 해야 올라가는 거고 어떻게 해야 내릴 수 있는 걸까요? 네. 나는 이걸 조절한 적이 없는데 왜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이 잘 찌는 몸으로 조절이 되어 있는 누가 거야? 자꾸 나 몰래 이거 올려놔. 그런데 이제 이 호르몬과 비만 그다음에 이 설정점 셋포인트라는 걸 알기 전에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 위에 소화가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소화는 저희가 일반적인 식사를 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다 있겠지만 우선 탄수화물 기준으로 설명을 하자면 탄수화물이 이제 소화가 위에서부터 소화가 되고 소장에서 포도당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혈액을 타고 이제 공급이 되겠죠, 온몸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이제 배부르다라는 신호를 주게 돼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도 같이 분비가 됩니다. 이 인슐린이 하는 일이 뭐냐? 혈액 속에 있는 당을 뇌, 근육, 지방세포 등이 넣어주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소화가 돼서 흡수된 영양소들이 어떻게 되느냐? 탄수화물 기준으로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 흡수된 당류는 간에서 글리코겐이라는 걸로 저장이 돼요. 그리고 근육세포에서도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되고요. 근데 이 글리코겐이 우리 몸이 저장할 수 있는 글리코겐의 양은 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리코겐으로 저장 하다가 다 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근육과 간에서 지방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지방산 생합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뭔가 조금 하나가 삐끗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은 그게 대사질환이 되거나 당뇨로 발전을 하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 몸 안에 전체 혈액 속에 들어있는 당분은 그람수로 재면 5g에서 6g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밥 얼마나 먹죠? 한 공기 다 먹으면은 그 안에 꽉 차 있는 당질만 계산했을 때 80g에서 100g 이상이란 말이에요. 아유, 몇 배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너무 왁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그러니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그거를 최대한 저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인슐린 자체가 막 지금 비만 호르몬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네. 그냥. 요거 우리가 저장을 해놨으면 쓸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글리코겐은 지갑에 들어있는 돈과 같아요. 은행에 저축되어 있는 나의 예금이 지방이에요. 지갑은 접근성이 아주 빠릅니다. 돈 필요하면 지갑 열어서 돈 빼서 쓰면 되잖아요. 그것처럼 글리코겐은 좀 뭐라 그럴까 접근성이 좋아요. 근데 내가 현금을 지갑에다 넣을 수 있는 용량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은행의 예금은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 양은 되게 많은데 이거를 다 쓰기 전에 은행을 가지를 않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지방을 태우기까지 좀 과정이 좀 길고 거기까지 하기가 조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을 사용을 하려면 우선은 글리코겐을 다 써야 되고 근데 저희가 밥을 하루에 3번씩 먹잖아요. 이 글리코겐을 다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장만 계속하고 있는 거지 부자예요.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부자예요. 부자예요. 글리코겐 부자. 두둑해 아주. 지방 부자. 바로 여기서 비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이 책을 보고 신기했던 게 여러 연구와 실험들이 나오는데 되게 직관적이에요. 인슐린을 정상인에게도 투여하면 살이 쪄요. 그래서 제이스펑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당신을 살찌게 할 수 있다. 너무 쉽게 살찌게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그냥 인슐린이 많아지면 살이 찐다예요. 네, 결론적으로는. 너무 단순해서 놀랐어요. 그렇죠. 네. 인슐린 종이라는 질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에 문제가 생겨서 종양이 생김으로써 인해 생기는 질병인데 인슐린이 끊임없이 계속 다량으로 분비가 되는 어떤 몸 상태? 무서워. 질병인 거죠. 무섭죠. 이 질병에 걸린 한 여성이 1년 동안 11kg의 체중이 증가했대요. 열량을 아무리 줄여도 살이 빠지지가 않고 상황에서 이 인슐린 종치를
하는 이제 치료를 하고 아마 절제를 했겠죠. 그러고 나서는 다시 원래대로 체중이 돌아오는 이야기. 그리고 어떤 병원에서는 실험 결과 인슐린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나니까 25명 중에서 24명이 아주 빠른 속도로 체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슐린 때문인 거예요. 네. 많이 너무 먹고 단순하죠. 적게 먹고가 아니라 그냥 인슐린이 많으면 살이 찌는 거예요. 체중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뭐 또 누가 옆에서 응원을 해주거나 막 압박을 한다거나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운동도 아니다. 결국 인슐린 문제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오면은 이 다이알 설정점 어떻게 올리고 어떻게 내리는 건가요? 내리는 방법은 나중에 저희가 다음 4부에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올리는 방법은 너무 쉽습니다. 인슐린이 많아지면 이 설정점도 같이 올라간대요. 체중 설정값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조절하는 데가 시상하부라는 곳인데 그 시상하부의 설정 체중 수치가 높아진대요. 인슐린의 농도가 올라가면 여기 이제 비밀이 숨어 있는 거죠. 인슐린의 이러한 작용에 관해 설명을 하려면 이제 렙틴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 네. 됩니다. 알아야 될 게 왜 이렇게 많아? 인슐린 끝났다 했더니 렙틴이 또 튀어나왔네요. 네. 우리 몸에 체지방이 늘어나고 더불어 체중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면 렙틴도 농도가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렙틴이 증가를 하면 시상하부에 전달이 돼서 음식 섭취량을 원래 줄이게 돼 있죠. 왜냐하면 렙틴은 고만무라 호르몬이기 때문에 원래는 분비가 되면 이렇게 식욕이 떨어지면서 식사량이 줄어들고 그리고 다시 설정점의 기준 체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맞아요. 이게 문제가 왜 생기냐면 여러분 인슐린 저항성처럼 렙틴도 저항성이 있습니다. 렙틴 저항성이라는 건데요. 인슐린에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인슐린이 기능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렙틴에도 계속 노출이 되면 렙틴이 해야 될 일을 못해요. 고만무라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렙틴의 농도는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데 식욕은 떨어지지 않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렙틴 호르몬이라는 걸 처음 발견했을 때 곽재들이 막 신나서 박수를 쳤죠. 인제 비만은 끝이다. 왜냐면 렙틴을 투약하면은 우리는 이제 그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살이 자연스럽게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렙틴을 투약했는데 살이 안 빠지고 계속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이 비만인 사람들은 오히려 렙틴 호르몬 양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약간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분들의 다른 호르몬인 인슐린을 같이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렙틴도 높고 인슐린도 높은 상황이 이분들은 이제 비만이신 분들에게 관찰이 된 거예요. 인슐린이 이 렙틴의 작용을 방해한다라는 어떤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화학적으로 벌어지고 있는지는 사실 아직 규명이 되진 않았지만 비만을 어떻게 일으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슐린이 비만을 일으킨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다. 그럼 이제 인슐린만 낮추면 비만이 해결되는 거니까 인슐린은 어떻게 낮춰? 인슐린 농도를 가장 많이 높이는 영양분, 탄수화물, 네. 당분 이 친구들을 줄이면 인슐린이 농도가 낮아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이 될 거고 렙틴이 하는 일을 방해를 하지 않을 거고 식욕이 잘 잡힐 거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네. 뭔가 또 여기서 한계에 다다라요. 왜냐하면 책에서 오프라 윈프리의 사례를 통해 식단으로 하는 다이어트의 허점을 굉장히 딱 파헤치시는데 우리가 단식을 해도 인슐린 수치는 낮출 수 있고 저칼로리 식단을 해도 인슐린 수치는 낮출 수 있고 당연히 저탄수화물 식단을 해도 인슐린 수치는 낮출 수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다시 요요가 와요. 식단을 그만두는 순간. 왜냐? 왜 이유를 찾아봤더니 인슐린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겁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설명할 때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이 열쇠와 자물쇠 이론인데요. 우리 세포에 인슐린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거기가 이제 자물쇠 같은 거예요. 인슐린이 거기 가가지고 딱 넣어가지고 딸깍 돌리면 세포가 문을 열면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당분을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고장이 나는 거예요. 이 수용체가 안 받아주는 거죠. 딸깍해서 돌아가서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는 거. 이렇게 수용체에 문제가 생기면서 혈액에 처리되지 않은 이 인슐린 농도가 자꾸 높아지는 현상. 이거를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의 농도를 낮춰야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이 된다라는 거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근데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현상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오랜 시간, 긴 시간 동안 천천히 마치 쇠파이프에 녹이 슬듯이 긴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생긴 문제점들을 어떻게
금세 고치겠어요. 녹슨 파이프에 녹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그걸 벗겨내는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이제 2부에 질문 답변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비만의 원인으로 열량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고 또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할 때는 또 마음껏 먹으라고 하는데 정말 마음껏 먹어도 되는 건가요? 하루에 고기를 한 근씩 먹는데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요? 네.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할 때 많이 먹으라고 하고 또 마음껏 먹으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괜찮냐?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일시적으로는.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죠. 식욕은 우리의 그 의지로 조절이 되는 게 아니라고. 그 한 근씩 먹는 게 어느 순간 반으로 줄고 또 줄고 하다 보면은 그냥 남들 먹는 것만큼 혹은 그 이하를 먹어도 배가 안 고픈 시점이 오긴 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날을 위해서 그 날을 기다리는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마음껏 먹고 한 근씩 먹고 이런 어떤 시기들은. 열량의 문제는 요 시기만큼은 잠깐 있고 그냥 내 호르몬들을 정상화시키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자면 네, 저는 인슐린 저항성이 무척 심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게 여러분,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슐린 농도가 과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슐린을 낮추시면 됩니다. 네. 인슐린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과도한 탄수화물, 정제 가공식품, 당분 이런 것들을 줄이시면 됩니다. 네, 간단하죠? 쉽죠? 인슐린 저항성 개선을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그네슘, 크롬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빠른 인슐린 저항성 개선을 원한다 하면 그런 보조 식품들의 영양제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키슬님이 아까 좀 전에 답변해 주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식단을 잘하면 되겠죠? 그 식단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나요?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